인생 공부. 가 아니라 이거 방송이 시스템을 저희가 잘못 아저씨들이라서 잘 못 만져갖고 네. 진땀을 뺐네요. 근데 지금 힘든 게 이거 전에 이게 하루에 2개를 녹음을 해야 되는데 잠깐 쉬는 시간 10분만 쉬려고 그랬는데 쉰 게 아니라 녹음보다 더 빡세게 제가 고 작가님이랑 대화를 대화를 기운이 빠져요. 너무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지난지 몰랐어요. 저희가 몰입했어요. 몰입 진짜 몰입. 보통 우리가 플로우, 2시간 녹음일 때 3시간 스튜디오를 예약 잡거든요. 근데 그냥 우리가 서로 노가리 깎는 바람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그냥 노가리가 아니고 저랑 고 작가님은 진짜 무슨 얘기했냐면은 박근혜 꼴도 배기 싫고 해서 어떻게 하면 나라를 바꿀 것인가. 그거 진짜 항상 개인의 의지를 고치시는 거는 마이크로하게 미시적 관점에서 중요하지만 거시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으면 무조건 시스템으로 극복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 시스템을 돌아가게 하는 에너지는 돈과 시간이에요. 그거 없이는 다 공허한 얘기예요. 탁상 공론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돈과 시간을 바꾸려면은. 그러니까 당장 제가 빅보카랑 1,000만 원어치 기부했는데 그거 뭐 땅 파서 기부한 거 아니에요. 제가 인세 많이 버니까 그 인세에서 까서 기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맨날 기부 얘기하면은 이게 아까 녹음했는데 녹음 없어졌는데 제가 맨날 지지난주 제가 광남초등학교에 가서 학부모들 강연을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머님들 제가 올해 기부만 빅보카만 벌써 1,000건을 기부했고 뭐 애들 뭐 음료수 사주고 밥 사주는 데만 거의 돈 500만 원 넘게 썼고 뭐 하여튼 여러모로 여러 사람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멋있죠? 엄마들이 네 하고 막 박수 치고 난리 나요. 막 멋있는 막 뭐 잘생겼다 막 이래요. 막 기분 좋죠. 그럼 제가 이제 갑자기 그래요. 그런데 저 훌륭한 사람이죠. 네 그래요. 저 계속 열심히 해야겠죠. 네.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의 남편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딱 이제 벙 찌죠 이제. 벙 찌죠. 예. 내 남편이 우리 수익을 2,000만 원씩 기부한다고 하면은 미치죠. 그렇죠. 다 싫어요, 다. 맞아. 거의 뭐 1,000명 중에 999명 정도?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 비난을 1도 안 합니다. 왜냐면 원래 인간의 본능이란 게 그렇기 때문에 본성이란 게 그걸 안 하고 결국에는 그런 게 이제 결국에는 좀 굳이 멋있게 얘기하면 노블리스 오블리제죠. 그렇죠? 뭐 기득권이 더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기득권이 다 헤쳐먹으려니까 문제지. 뭐 박근혜만 문제겠어요. 문제는 셌어요. 제가 대학원 쓰레기 지도교수 조사만 해도 미친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성추행하고 최근에 연구경찰 뭐 문학계에서 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친놈 많더라고요 또. 제 느낌이 그때 조사하신 거라 매치되니까 웬만한 곳은 이런 일이 다 썩었어요. 되게 많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제가 전 방송에서 말한 하인리 법칙 29 게 맨날 우리가 보는 스캔들이고 박근혜 일로 대박이 터진 거고 미친 일이 터진 거고 300은 우리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쁜 일 작은 일 나쁜 일들이 계속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끔가다 이제 정신 나간 일들이 터지고 이번에 완전 미친 일이 터진 거죠. 아무튼 저랑 고 작가님이랑 그래서 열심히 해갖고 올해는 꼭 내년에는 목표가 파일럿으로 혁신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는 거고 대학교에서 이제 후년에는 대학교 뜻있는 총장님이랑 손을 잡고 1학년에 이제 교양학부를 맡아갖고 총체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보는 게 목표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서울대는 안 할 거니까 비서울대에서 뭐 예를 들어 뭐 수능으로 한 중간 등급 5등급이 맞는 친구들이 가는 학교에 저희가 고 작가님이랑 투입이 돼서 제가 강연을 하고 고 작가님이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그 친구들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의 친구들이랑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게 만들어주는 게 저희 목표죠. 예, 그렇죠. 뭐 할 겁니다. 예.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 못하는 사람의 특징 3번째를 알아보겠습니다. 3번째는 자신은 괜찮은데 주변 사람들은 부족하다고 생각함. 이거 뭐 거의 대부분 그렇죠. 나는 괜찮은데 내 주변 사람이 못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근데 이게 실력이라는 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안 좋은 점만 보일 수가 있어요. 분명 그럴 수도 있지만 실력이라는 건 뭐냐면 일이 저절로 되게 되는 걸 바라는 게 실력이 아니라 그건 염력. 그건 염력. 그 염력. 네, 그 염력이고 실력이라는 거는 그 사람들의 장점을 파악해서 단점은 잘 묻어버리고 단점을 잘 파악해서 그거를 기가 막히게 엮어내는 게 실력이에요. 안진뱅이랑 저랑 고 작가님이 맨날 그러거든요. 안진뱅이랑 장님이 만났다고 부족한 사람들끼리 둘이 만나서 정상인이 됐다고 처음으로. 예?
근데 이제 피터 드러커인가요? 예. 그 피터 드러커 원께서 이런 얘기 하셨죠. 리더십이란 평범한 사람들을 모아서 비범한 일을 하는 거다. 역시 이게 리더십이거든요. 예. 드루콩이 살아있네 아직. 네. 아니 돌아가셨죠? 네. 예. 그래서 들어가셨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근데 보통 사람은 장님이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뻔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장님이 안진뱅이를 업어갖고 이제 위기를 헤쳐나가는 게 일인데 보통은 어떤 심리냐면은 안진뱅이가 장님을 업으려 그러는 기억이에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싸움하는 기억이에요. 그렇죠. 싸움하는 예. 거. 너무 안타깝죠. 나 다 그 남의 단점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단점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제 단점 뭐예요? 저는 글을 잘 못 읽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노가리 깔 때도 고 작가님 얘기해 저희 집에 책이 한 600권이 넘게 있어요. 그중에 안 읽은 책이 400권이에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한테 몇 번 혼났어요. 왜 저 책을 안 읽고 또 사는 거냐. 정확하게는 읽다가 만 책들이 읽다가 만 책. 다 한 10쪽 읽다가 이런 책이구나. 나중에 읽어야지.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저한테 물어봐요. 네, 얘기해 네. 주점은 또 기가 막히게 저는- 이해를 잘해요. 네, 그럼 저 오리지널스 안 읽었지만 읽다 말았지만 전 다 알아요, 내용. 예? 어떤 게 진짜 오리지널스인지. 예? 사례도 한 5개는 완벽하게 알고 있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참 약점이고 이제 고 작가님도 강연을 되게 잘하시는데 그게 되게 이제 그러니까 청중 입장에서는 잘하니까 강연 좋아하시겠구나 생각했지만 고 작가님 강연을 되게 싫어해요. 에너지 소모도 너무 많고 뭐 예전에 그래도 그 강연에서 제일 가기 힘들다는 이제 삼성 인재 개발원 강연 갔을 때는 패닉도 한 번 오고. 그렇죠. 패닉. 아마 제 책에도 한번 쓸 건데 음. 그렇게 패닉 일어난 처음이었어요. 네. 진짜 너무 패닉 일어나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못하는 편은 아닌데. 되게 잘하세요. 근데 우리 심박사님께서 워낙 잘하시니까. 저는 약간 예. 뭐라 그럴까 최순실스럽게 잘하죠. 무당들 신들린 듯이 최순실스럽다 그러면 이제 무당 들렸다 신들린 듯이 그렇지. 무당스럽게 하죠. 무당스럽게.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네. 처음에 우리가 이제 같이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닉네임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피커, 신박사님 스피커고 저는 라이터. 스피커 네. 라이터죠. 그러니까. 둘이 합치면 엄청난 예. 거죠, 진짜로. 예. 막 쓴 거 막 스피커로 말해주니까. 그렇지.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친구나 직장 동료나 뭐 부하 직원이나 장점을 보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게 실력이에요. 어떻게 또 시너지 낼 수 있을까 그런 네. 고민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번. 함께 일할 때 사람들에게 배려가 전혀 없어요. 이거 정말 오히려 배려는 없고 그 프로 불편러. 불편하게 하고 근데 이런 사람들 또 특징이 자신이 되게 논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자뻑이 심한. 네, 자뻑이 심하고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논리적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우리 삶이 그렇게 논리적인 게 별로 없어요. 이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대인 관계라는 것은 모든 일, 그러니까 비즈니스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분리된 게 아닌데 어떤 일만 집중하면서 대인 관계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너한테 제공 다 해줬잖아. 네가 일할 때 뭐가 부족한 게 뭐가 있어? 재반상 물리적으로 다 해줬잖아. 근데 중요한 거는 비즈니스 할 때는 이 대인 관계 이 상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배려까지 해주셔야죠. 그런 것이 있을 때 진짜 이제 퍼포먼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아니 다 해줬는데 뭐 대인 관계는 안 해줬으니까 이미 모든 일이 있어 사람들이 만나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 핵심은 뭐 대인 관계죠. 예. 맞죠. 그러니까 배려 없이 없으면 막 하고 싶지도 않아. 같이 있고 싶지도 않아. 그 뭐 너무 뜬구름잡는 얘기 말고 제가 고 작가님이랑 어떻게 하면 이제 공절은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그러니까 뭐 1번부터 5번까지 너가 써. 그다음에 5번부터 뭐 6번부터 10번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섞어서 쓴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고 작가님한테 제가 먼저 좀 이렇게 사례를 드리면 고 작가님 이론을 써주시는 거고요. 이론이 훨씬 많지만 근데 제가 고 작가님한테 드리면서 한 말 있어요. 어떤 그려도 아예 통째로 드랍해도 상관이 없다고. 왜냐면 고 작가님도 저를 배려할 거니까 분명히 뭐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고 작가님 성향이랑 안 맞는 걸 수도 있고 그러면은 드랍을 해야 되는데 되게 미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상대방이 미안하지 않도록
비아냥감 때문에 일이 좀가 지체되지 않도록 제가 다 버려도 된다고. 응? 고 작가님도 고 작가님 이제 글을 쓰면 제가 그 합친 걸 제가 또 읽거든요. 그러면은 고 작가님도 그래요. 너가 고치고 싶은 부분 있으면 다 일단 고치라고. 그래서 글을 완성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지. 자존심 세우는 게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 보통은 다 뭐예요? 자존심만 들이다 세우는 거야. 네가 짱이네, 내가 짱이네.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뭐 그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뭐가 되겠어요? 맞습니다. 어림도 없죠. 그냥 그 다음에 그 배려라는 게 뭐냐면은 윤활유 같은 거, 윤활유. 왜냐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잖아요. 그 접점에서 일이 일어나는 건데 쉽게 말하면은 기어가 만나서 유기적으로 기가 막히게 돌아가야 자동차가 굴러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윤활유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가 삐그덕삐그덕 거린단 말이에요. 아 주변 보기도 듣기도 예, 소리도 그쵸. 이상한 소리 나고. 근데 그거를 그 시스템은 그대로인데 스무스하게 돌아가게 하는 게 윤활유인 거예요. 윤활유. 인간관계 윤활유는 뭐다? 배려예요. 배려. 그러니까 배려가 있는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똑똑한 사람은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 배려심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솔직히 그 배려심은 솔직히 인내심으로부터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막 사람들이 막 노력 비하고 그러는데 그 노력이랑 좀 상관이 큰 인내 있잖아요. 인내심 많고도 반은 무조건 먹고 들어간다. 왜냐면 워낙 사람들이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왜냐면은 사람들은 자기를 마음 편하게 해준 사람한테 끌리게 돼 있거든요. 예? 끌로 다 빨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잘난 것만 뭐 내세우고 막 뭐 이렇게 똑깍똑깍 얘기하면서 마음 불편하게 하고 어림도 없죠 그런 걸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AI랑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로봇이랑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배려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진짜 배려를 해주나. 그다음에 5번째, 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디테일이 왜 중요한지 모름. 이게 저희 이제 제가 그 책에도 썼는데 이 회사 생활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디테일이, 그러니까 학교 생활에서는 그렇게 디테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회사 생활에서는 이제 막 디테일이 이제 처음으로 요구되는 거고, 그 여러분이 흔히 꼰대라고 느끼는 사람들을 왜 꼰대라고 느끼냐면 자꾸 디테일 갖고 따지는 거예요. 왜 요딴 거 갖고 따지지 그러는 거예요. 큰 일이 있는데. 근데 어느 정도의 일만 돼도 여러분 다 시간이 걸려요. 시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이 누적이 돼야 일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한 방에 딱 되는 일은 되게 쉬운 일들밖에 없어요. 뭐 심지어 어떤 거는 막 몇 년이 걸리기도 하고 그러죠. 그때 디테일이 없으면은 이제 그게 결국에는 이거는 복리의 마법이 아니라 디테일이 없으면은 복리의 저주에 걸리는 거예요. 그 디테일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조금씩 이렇게 모여갖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복리의 마법이 뭐예요? 110%씩 10년 누적하면 막 뭐 몇 배 된다 이거잖아요. 근데 90%씩 누적이 되면은 그게 순간 반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왜 디테일을 꼭 알아야 되냐? 그게 티가 안 나기 때문에 내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다음에 복리라는 거는 뭐라 그럴까? 이렇게 개인적 시간적 복리가 있지만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도 일종의 복리거든요. 왜냐면은 내 능력과 내 능력이 더해져서 시너지가 나야 되는데, 만약에 곱하기로 하면은 너도 0.99만 들고 오고 너도 0.99만 들고 오고 너도 0.99가 들고 오면 그게 곱해버리면은 똑같이 복리거든요. 그러니까 일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게 별로 대단한 줄 모르는 거예요. 네트워크 효과 자체가 지수 함수적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복리로 올라가는 거죠. 예. 그냥 이게 제가 항상 말하지만 제 명언 중에 하나인데, 시작이 반이면은 나머지 반은 디테일이다. 그리고 이 전문가와 아마추어를 비교를 할 때 뭐 좀 비교하면은 전문가는 아마추어가 갖고 있지 못한, 아니 훨씬 더 성능이 좋은 이 만원경하고 현미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라는 사람은 뭐냐? 일단은 패턴을 볼 수 있고요, 크게 볼 수가 있어요. 아마추어보다. 근데 거기에 못지않게 이제 만원경만 있는 게 아니라 현미경이 있어서 아마추어가 보지 못한 디테일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크게 패턴을 볼 수 있고 크게 볼 수 있고 혹은 디테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진짜 전문가인가 아니면
전문가 혼자 지 입으로 전문가라 말하는가 그 차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마추어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지식을 해서 얘기를 하면 솔직히 이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 하는 건지 디테일도 없고 크게 볼 줄도 모르고 이게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논문을 써보면은 그 이제 급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급은 보통 임팩트 팩터가 논문이 평균 얼마나 인용이 되냐인데 그 지수함수적으로 늘어나요. 이제 저희 필드 같은 경우에는 평균 3번 되는 게 동메달, 동메달이고 그다음에 이제 평균 3번 정도 돼야 이 논문 쓰면은 좀 하네 이런 소리를 들어요. 쓰레기 논문 했다는 말은 안 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10번에서 7번 정도 돼야 은메달. 이제 이런 거 많이 쓰면은 좋은데 포닥을 갈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흔히 말하는 네이처 사이언스급 이제 20이 넘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올라가거든요. 근데 근데 실험의 차이는 거의 크게 안 나요. 실험의 뭐 결과의 차이도 크게 안 나는데 그 네이처 사이언스에 넣으려면은 진짜 디테일이 진짜 중요해요. 그다음에 워낙 그 심사가 엄격하기 때문에 본 논문이 3쪽밖에 안 돼도 서플리먼트 매트리얼이라고 해갖고 보충 자료가 10쪽 20쪽이 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진짜 논문은 3쪽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서플리먼트 매트리얼 참고하세요. 그럼 보면은 그게 막 20-30쪽이 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설명하려면 수만 가지 디테일이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제가 그런 것만 봐도 이 클래스가 올라가는 데는 얼마나 많은 디테일이 요구되나. 결국에는 현대자동차랑 뭐 독일 계열의 뭐 벤츠나 뭐 BMW랑 뭐 BMW 밟는다고 시속 700km까지 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이 180km, 200km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다? 디테일 차이야, 디테일 차이. 제가 이렇게 차 가끔 이렇게 얻어 타보면은 이거 좋아요. 독일 차들은 보면 나도 사고 싶다. 왜냐면은 이렇게 한국에서 좋은 차를 이렇게 가끔 얻어 타봐도 전 둘 다 없지만 지금은 이렇게 얻어 타봐도 이게 차이가 되게 심해요. 그다음에 뭐 저는 운전을 안 해갖고 잘 모르는데 뭐 또 엔진은 뭐 말도 못한대요. 뭐 부릉부릉 하면은 이거는 그 한국 차는 막 그냥 이제 그 외국 차 빠신 분들이 얘기하는 거죠. 한국 차는 막 소음 같은데 이제 그 외국 차 부릉부릉 하면은 이제 막 으르렁거린다든지 그치? 사자가 한 마리 부릉 으르렁거리가 아니 무슨 베이스를 누른다는 그런 좀 제가 개드립인데 이제 전 모르니까 디테일을 그런 차이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여담이지만 제가 현대를 욕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최근에 현대가 하나 잘한 게 아이오닉 전기차가 미국에서 그 2차 전지차로 그 효율 1등을 했어요. 1등. 또 그러니까 노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 또 칭찬 받아야 되거든요. 계속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승승장구하셔갖고 솔직히 삼성전자 다음에 또 현대자동차 아닙니까? 난 되게 욕 많이 하고 여기서도 공개적으로 많이 욕했는데 그런 거 보니까 또 칭찬해주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 오너들은 다 싫어해요. 근데 우리 연구원 분들은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 삼성이건 현대건은 또 그런 거 잘해야 잘하고 있는 거죠. 네. 되게 또 뿌듯하더라고요. 계속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전기차는. 그렇게 해서 그것도 결국에는 디테일 싸움이거든요. 그 연비가 뭐 이제 포드랑 BMW i3가 되게 그 테슬라 계열 자동차 말고 그 배터리 계열 말고 그 1등이었거든요 원래. 근데 그것도 이겼어요 현대차 아이오닉이. 뭐예요? 디테일을 쌓아서 이긴 거죠. 뭐 압도적으로 이긴 게 아니라 조금씩 이기는 거예요. 디테일 싸움이에요 결국에는 제품이라는 거는. 그렇게 디테일이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그 일 못하는 습지 6번째. 뭐 조금만 잘해도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어함. 이거는 인정 요건은 부정할 수는 없지만 많이 잘해야 인정받아야 되는데 뭐 조금만 해도 막 인정 안 해주면 안 달라는 거야 막. 되게 피곤해 이런 사람들 일하면은. 나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야. 나 인정받아야 되는 거. 이거 생각나는 사람 몇 명 있는데 생각만 해도 뭐 안타깝죠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자존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를 얼마나 인정할 수 있고 굳이 남한테 인정받지 않아도 내가 얼마나 그냥 열심히 했나 그거를 스스로 인정할 수 있으면은 그거보다 좋은 게 없는데 또 현실은 현실이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뭐예요?
남이 잘하면 인정해 주세요. 그럼 되게 좋아해요. 다 웬만해서는. 그렇죠. 예. 왜냐면 페북에서 글 좀 쓰신다는 프로 글빨러들 보면은 막 되게 시크하고 그런 것 같지만 아우 좋아요 다 좋아요. 엄청 따져요. 따봉충들이에요. 따봉 먹고 싶어갖고 다 열심히 쓰시는 거죠. 따봉충. 네, 왜냐면 저랑 고약가님도 그렇죠. 다 따봉충이에요. 그렇죠. 따봉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 따봉이랑 네. 공유충이에요. 그렇죠. 공유 먹고 사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뭐 대박 난 거죠. 대박 난 그치? 거죠. 예, 예. 따봉으로 성공 난 거죠. 제가 옛날에도 말했지만 요즘엔 화나요까지는 있지만 싫어요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거는 좀 뭐랄까 너무 인정에 얽매이지 말고 반대로는 다른 사람한테 좀 해주고. 해주고. 그렇게 하면 일이 잘 술술술술 되는 거죠. 그렇죠. 7번째, 이거 제가 제일 중요히 생각하는 건데 업무적이든 사적인 일이든 시간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이거는 진짜 저랑 고약가님은 우리가 만난 게 한 30-40번 될 텐데, 50번도 넘을 텐데 우리 뭐 거의 100% 한 번도 약속을 어겨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게 문제가 아니라 보통 한 3-40분 일찍 도착해갖고 그렇죠. 예. 예. 없어요 우리는. 제가 한번 1분 늦은 적 있어요. 1분. 그거는 전화를 미리 그렇죠. 말해줬기 그러니까 때문에 맞아요. 예, 예. 그런 거는 괜찮은데 네. 전철이 그게 안 와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죠. 그- 기본적으로 30분 전에 대충 만나요. 네, 40분 전에 만나서 노가리 미친 듯이 까기 시작하죠. 막 가끔은 이빨에서 불꽃 튀긴 적도 있어. 너무 노가리를 심하게 까갖고 방송 전에 기력이 다 빠진 적도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 그 포스팅에 뭐라고 써놨었냐면은 그냥 뭐 이렇게 계획에 오류가 생길 수도 있어요. 계획에 오류가 생길 수 있어서 그거를 설명을 하면은 괜찮은데 그게 막 여러 번 되면은 이 사람 계획이 잘못된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거죠. 좀 약간 좀 돌이키면 좀 신기한 게 뭐냐면 저희도 원래 오늘 12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저희 둘 다 12시 30분에 왔거든요. 근데 이게 11시 30분. 11시 30분. 근데 그게 거의 매일 그런 이유가 굳이 또 11시 30분 이런 얘기 안 해요. 근데 그게 평소 습관이 되게 일찍 오는 습관이. 왜냐면 이게 계획대로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좀 안 되면 갑자기 시간이 늦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뭔 일 생기면 갑자기 약속이 늦어지게 되는 거니까. 약속을 늦으면 어떻다는 건 뭐냐면 상대방의 시간을 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찍 오게 되는 거죠. 플랜 B가 있는 거죠. 아니라 20대 친구들 불평불만이 많지만 제가 20대 친구 워낙 많이 만나잖아요. 시간을 치는 친구가 되게 많아요. 아니 그런 거 사소한 것도 못 지키면서 세상을 비난하면 안 돼. 왜냐면 세상은 그런 게 모이는 아까 디테일이 모이는 거거든요. 나도 안 지키고 너도 안 지키니까 세상이 개판으로 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른 약속보다 시간 약속이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니까. 그렇죠.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시간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은 구멍 있는 구명보트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믿고 탔다 죽을 수도 있다고. 멀쩡해 보이는데 구멍이 있는 거예요. 서서히 가라앉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간은 그 세상이 공평한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기준? 세상이 공평합니까? 그럼 안 공평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최수진 같은 쓰레기도 있고 박근혜 같은 정신 나간 사람도 있고. 근데 어떤 면에서 공평하냐? 어떤 기준이 있냐? 시간은 다 누구나 24시간만 갖고 있다. 이런 건 보면 되게 여기서부터 이제 진리잖아요. 그건 진리. 그걸부터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절대적인 시간은 24시간이지만 세상이 또 불공평한 게 뭐냐면은 열심히 사는 사람들 그거를 48시간 사람처럼 쓰는데 열심히 못 사는 사람들은 12시간처럼 쓰죠. 아까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1번이 뭐였냐? 시간 없다고 징징거리는 건데 그렇게 시간 없다고 징징거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제가 몇 번 강조했지만 그러니까 시간이 12시다. 그럼 항상 11시 반까지 나간다는 마음으로 나가세요. 그러면서 뭐예요? 책 한 권 들고 나가세요. 그러면서 책을 제발 좀 읽으세요. 응?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환경 설정을 자꾸 해야 되는데 맨날 다 그래요. 차가 밀려서 그럼 밀릴 줄 몰랐어요? 그럼 더 바보 같은 거예요. 예? 맞아요. 예. 진짜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측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일하면 안 돼요. 그 차가 막히는 거는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예? 제가 교통대 가거든요. 교통대 이제 갔다 왔어요. 이 방송 했을 때는. 그 녹음을 이제 하니까 제가 2시 강연이에요. 근데 제가 10시 버스를 타고 가요. 그럼 거기 11시 40분에 도착이에요.
2시간 전에 도착해. 2시. 왜? 초행길이니까. 정말 저랑 비슷하네. 예. 그걸 가서 2시간 놀면서 책 읽는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교통대 사진도 찍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도서관 순시도 가고 주변 저도 PC방 순시도 가고 원주 AK 백화점에 강의할 때 원주 처음 가는 길이라 게다가 KTX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2시에 그때 저랑 통화했을 때가 점심 때 통화했던 거잖아요. 근데 강의 3시였거든요. 그냥 저랑 고향 아니면 뭐 똑같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중요한데 다 그래요. 늦었다고. 저는 그래서 그 AS 모임을 맨날 하잖아요. 그러면 꼭 진짜 그 10%는 사라지지가 않아요. 내가 그러거든요. 절대 늦지 맙시다. 그래야 겨우 한두 명 안 늦을까 말까요. 그리고 이제 늦은 친구들은 되게 미안해요. 되게 미안하고 혼내요 제가. 늦으면 안 된다고. 그리고 내가 여러분한테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돈 주고 내가 쓰는 건데 그 다음에 여러분이 중간에 오면 말이 흐름이 깨지지 않냐고. 응? 절대 늦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부터 이 아주 그러니까 기초 중에 기초가 뭐냐? 말은 무조건 저는 시간 약속. 이 시간 약속 안 지키면 절대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인생에서. 그래서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8번째, 일이 잘못되면 인정을 안 하고 어떻게든 책임 전가를 한다. 뭐 아주 뭐 진짜 회사에 엄청 많아요 이런 사람들. 그렇죠? 진짜. 예. 그다음에 이게 제가 이거를 언제 이거를 되게 외국인들 때 그 인도 친구들이 경쟁이 엄청 치열하단 말이에요. 그 엄청 치열해 인도가 경쟁이. 근데 그 어떤 특성이 있냐면 제가 이걸 인도 친구랑 배운 거고 그 전에도 뭐 많이 배운 인도 친구랑 일하면 한국 사람이 되게 유독 힘들어해요. 그 편지를 보내면은 그 CC 뭐라 그래 참조인가요? 너도 보고 너도 하면 참고로 바라고 그걸 무조건 많이 보내요. 다 넣어요 무조건 보낼 때. 그러니까 봐라 나는 이미 이걸 끝냈다는 거예요. 그게 엄청 심해 인도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유독 심해 유독. 장난 아니에요. 막 CC 막 몇백 명 넣어요 막 진짜. 내 잘못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와 그거 보고 그때 제가 이 좀 문화적 특성이 왜냐면 경쟁이 워낙 치열해서 그래요 거기가. 그냥 그런 거 보면서 되게 힘들었었는데 일할 때 보통 이제 제가 여기다가 포스팅에 뭐라고 썼냐면은 일이 잘 될 확률보다는 잘못될 확률이 훨씬 크거든요 언제나. 언제나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실패를 하면은 다음에 실패를 덜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뭐냐면 순간에 모면하려 그래요. 받아들여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온전하게 받아들여야 될 거거든요. 근데 그 순간만 모면하면 뭐가 되겠지 그러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때 잘못되면은 사과할 수 있는 용기. 응? 그다음 그게 리더거든요. 내가 그거를 받아들여서 소화할 수 있는 능기.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사과하고 총대 매는 게 리더거든요. 근데 잘못된 그 리더를 가장한 꼰대들은 어떻게 해요? 부하 직원을 내세우고 총알바지를 내세우려고 그러죠. 안 돼요 그러면은. 근데 한국에 그런 사람이 되게 많아요 진짜. 아이 뭐 청와대부터 그러는데 뭐. 그러네. 응? 그 다음에 새누리당 자기가 그렇게 추앙했던 박근혜한테 등 돌리고 그쵸? 다 등 돌렸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 지지하는 놈도 미친놈이지만 그쵸? 아무튼 세상이 그렇네요. 그 국민의 대표라는 정치인들부터 그러고 있으니.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9번째 간단합니다. 독서 안 함. 네? 간단하지만 강력하네. 네, 강력하죠? 제가 뭐라고 썼냐면 머리 쓰면서 머리에 밥 안 주는 거랑 똑같다고. 좋은 표현입니다. 네. 근데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독서만 너무하면은 반찬도 먹고 현실과 괴리될 수 있음. 요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밥이 맨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로 요리도 해보고 만들어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머릿속에 넣고 실제로 실전 안 해보고 또 그걸로 다 판단하고 그러면 실제로 해보면 또 다르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저도 옛날 주식 투자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막 책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그거 하면서 하는데 일단 그 주식 투자 뭐 기법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는 감정이라는 게 배제돼 있어. 내 돈 들어가면은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돼요, 여러분. 그렇죠. 웬만한 고수 아니면은. 그래서 요즘에 미국엔 점점 대세가 그냥 알고리즘에 의존하는 분위기로 점점 가고 있어. 왜? 아무리 사람이랑 알고리즘 붙어도 계속 로봇가 이기는 거예요, 요즘에는. AI가.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게. 그냥 안정적이고 수익도 훨씬 크니까 그냥 그래서 일자리도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거 뭐 뒤지게 공부 열심히 했는데 투자하려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계속 보게 되고 내가 본다고 내 주식 오르는 것도 아닌데 멘탈 싸움이죠. 멘탈 싸움인데 그건 책이 없었거든요.
내가 책 많이 읽어갖고 막 별의별 책 다 읽으면서 나 이제 투자 고수다 뭐 이건 이제 친구들한테 이렇게 막 설주면서 막 PER 이런데 막 이러면서 막 설명을 막 요즘 제일 공돌이밖에 없어요. 저번 거 아는 애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건 배당 이거라서 실질적 가치가 이런 거라고 막 혼자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이게 생각해 제가 또 이쪽 IT 좀 아니까 스마트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막 이거에 막 미래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막 근데 다 헛소리였죠. 이게 진짜 투자는 멘탈 싸움이고 대체적으로 그 미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차트도 그렇죠. 미국 차트 보면은 장기 투자에 대한 효용이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면 과거 데이터를 기준으로 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가 꼭 미래를 예측하는 건 아니지만 되게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면 장기 투자 다 하는데 뭐 못하냐? 이 멘탈 관리가 안 돼서 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제가 이제 손실 회피 보통 얘기하는데 이 주식을 보면 업다운이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손실 회피 현상 때문에 주식이 올랐을 때의 행복감보다 주식을 잃었을 때 어떤 그 실패감이 2배에서 2배 반이나 돼요. 그러면 업다운 하는데 이거를 이제 정량적으로 계산해 보면 감정적으로 동요치 않으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떨어지는 것보다 2배 반 이상 더 훨씬 더 위로 업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대부분 안 되잖아요. 그렇게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수익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업다운 되는 걸 보기 시작하면은 감정적으로 고갈이 되거든요. 버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떨어졌을 때 이걸 못 버티고 뺀다 할지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계획 오류 있잖아요. 이게 장기 투자하려고 묻어놨는데 실제 살아보면은 예상치 못하게 돈이 필요할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내 처음에 계획이 없었던 거죠. 근데 계획이 딱 이거 이런 일 터져버리는 계획을 못했기 때문에 돈을 빼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장기 투자를 못하게 되는 이런 식이 특히 이제 보험보다는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 같은 걸 먼저 빼는 경향이 있으니까 장기 투자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종합이 되면서 안 되기 때문에 진짜 고수들은 그런 것들을 알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해서 그 유명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거 장기 투자고 은퇴 자금이다. 그러면 아예 수익률을 안 봐요. 안 봅니다. 왜냐면 그거 보면 내가 멘탈이 안 나는데 그거 아는 거죠. 아예 안 봐버려요. 어차피 내가 환경 설정 그렇죠. 예. 대신 그걸 하기 전에 내가 이 돈이 없어서 살 수 있게끔 계획을 잘 세워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세팅이 돼 있는 그게 거죠. 투자죠, 투자. 그렇죠. 저는 여러분 주식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주식 투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왜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90% 이상이 10명 중 9명이 지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 잘 안 된 케이스가 많이 있는 거죠. 주식 투기 그렇죠 안 하잖아 아예. 왜냐면은 제 회사 다닐 때도 보면은 그 많은 직장인들이 그 주식 차트 그 순간순간 보느라고 보른다고 오는 것도 아닌데 제가 볼 때 보면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나 이게 너무 이게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 업무 시간에 집중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거 생각하시지 책 한 권 더 읽는 게 나은데 이거 보면서 참 이게 가엽다. 저는 그걸 일찍 경험한 걸 운이라고 생각한 거죠. 독서 안 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독서가 우리 독서 얘기하는 거예요. 독서가 안 하면 강조 10번, 20, 100번 했으니까 책 읽으셔야 합니다. 저는 이제 조만간 그러니까 좀 장소 협찬을 받아야 되는데 안 되면 돈 내고 할 건데 그 빡독 프로그램을 할 거예요. 하루 10시간 독서해 갖고 온전히 스마트폰 저한테 다 반납해야 돼요. 제가 환경 설정을 해 주는 거예요. 빡독하고 왜냐면 빡독 하고 싶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한 30명 정도 모아 놓고 그다음에 뭐 처음이라서 좀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뭐 3분 발표 내가 오늘 읽은 책에 대해서 얘기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좀 해봐야 또 실력이 느니까 아무튼 좀 여러분 독서 열심히 저희도 좀 그런 환경을 더 만들려고 노력할 테니까 독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10번째 변화를 두려워함. 그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보통 이 부정적인 변화를 무서워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앞에 부정은 빼고 변화를 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발전조차도 변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변화를 두려워하면은 뭐 리스크를 회피하려고 그러는 건데
리스크를 안아야 리턴을 얻을 수 있는 건데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성장이 없는 거예요. 변화를 두려워하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변화를 두려워하면 오히려 리스크가 쌓이죠. 네. 예. 왜냐면 이건 세상은 뭐 바뀌는데 이걸 자기- 진화론적으로 네. 설명하면 자연 환경이야 변화가 너무나 느리게 되기 때문에 되게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우리가 인간이 사는 어떤 이 사회생활은 변화가 너무 변화무쌍해서 거기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고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출판 시장에 있으면서도 이 몇 년을 계속 바뀌잖아요. 그럼 맨날 세상은 바뀌는데 내가 거기에 바뀌지 않고 않으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저랑 고 작가님은 거의 이제 출판 차트를 매일 모니터링해요. 우리 책이 없어도. 그러고 나서는 이제 새로운 신흥 강자가 나오면 바로 분석을 들어가요. 이게 왜 올라왔어? 그러는지. 왜 올라왔을까? 예. 뭐 우리가 뭐 부족한 부분도 많겠죠. 그러면서 그 내공을 계속 쌓아요. 그다음에 예측도 해보 이거는 언제 순위에서 떨어질 것이다. 그다음에 뭐 다시 올라오는 와 얘는 진짜 강하다. 왜 강할까? 그거에 대해서 왜냐면은 저희도 많이 팔아야 되니까 많이 팔아야 또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실시간으로 그 변화는 그 출판 시장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해요. 거기서 변화에 잘 따라가서 그러니까 그거네요. 시사형이 변하니까 내가 그걸 맞춰서 변하면 안 변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번에 우리 책이 우리가 공부한 거에 어떤 결과로서 예.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책이 10월 22일 날 나오는 게 12월 목표인데 12월 22일 12월 22일. 그때 책 좀 쓴다는 강자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게다가 솔직히 얘기하면요. 12월 말에 책을 내는 건 이쪽 출판기의 자살행위라고 합니다. 왜냐면 초강자들이 또 박수. 우리 우리 신 박사님의 책 비포카가 네. 예시24 올해의 책 후보로. 올해의 책 후보. 제가 좀 배 아파요. 네. 제가 더 작가인데 이 사람 늦게 와가지고 나보다 더 빨리 됐어. 뭐. 예. 고 작가 이게 아무튼 뭐 저만의 일이 아니라 고 작가님 옆에서 해주셨으니까. 이게 왜 자살행위냐면 연말에 이 올해의 책들이 워낙 잘 팔린 책들이잖아요. 그래서 다 리바운드가 돼요. 그러니까 연초에 나왔던 책은 좀 빠지는데 그다음에 올해의 책 후보에 오르면 또 팔립니다. 판매처에서 밀어주고. 그렇죠. 그 때문에 연말이 되면 이게 기존의 신흥 광자들이 다시 다 올라가기 때문에 신작들이 길을 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근데 저랑 고 작가님이랑 11일날 냅니다.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그게 여러분 나중에 진짜 출판 관계자한테 만나면 물어보세요. 그 연말에 내는 게 얼마나 자살행위인지. 그게 초도 아니고 10월 말이면 말이 안 제가 되는 솔직히 좀 늙어갖고 가수들 많이 몰라서 그러는데 저대로 따지면은 빅뱅이 엘뱅 나야겠다는데 거기에 맞짱 뜨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인 똑같은 가수가. 거죠. 예.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뭐 말씀드렸던 것 계획 오류가 있기 때문에 또 최대한 시간을 맞추려고 할 테지만 뭐 출판상 중간에 오류가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래서 거지만 뭐 1월로 넘어갈 수도 그렇지 있지만 1월 첫 주는 넘기지 않을 것 네. 같아요. 근데 한 이유가 이게 이제 연말에 책을 받아봐야 또 연초 계획 세우실 거잖아요. 또 아니 그것도 있고 제가 고 작가님이랑 말한 게 뭐냐면은 우리도 애들한테 보여주자. 그렇지. 그 슬램덩크 그 8강에선가 만나잖아요. 어차피 우승을 나 소름 돋네. 어차피 국산이 산왕 사랑 만났을 때 어차피 통과점이 뿐이다. 언젠간 넘어서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예. 저랑 고 작가님도 친구들한테 힘내만 아니라 계속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거 보시면 이번에는 진짜 파도랑 한번 부딪혀 보겠다는 거. 나 온몸에 소름이 돋네. 쓰나미랑. 정면 돌파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꿋꿋이 살아나서 이기는 거. 왜냐면은 저희는 뭐 여러분들이나 우리를 알지 뭐 TV에 나온 적도 없고 솔직히 듣보잡이지 아직. 완전 듣보잡이에요. 몰라요 저희를. 여러분 여러분들이랑 우리 사랑해 주시지. 근데 우리가 완전 전국구로 데뷔를 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그 지역 예선에서만 좀 놀았지만 산항을 꺾어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진짜 만화 같은 인생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죠. 근데 뭐 만약에 실패하면 데미지도 클 거예요. 근데 이겨내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뭐 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도 왜 많고. 저희들이 목표가 있고 저희가 하고 싶은 비전이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꼭 이게 넘어서야 될 일이니까요. 꼭 넘어서야 할 일 중에 하나 이겁니다. 이게 돼야지만 이번인가 저번에 우리가 다음에 계획했던 일이 착착착 진행되고 공부 플랜 A로 예. 그러니까 플랜 A로 가기 위해서 플랜 B, 플랜 C보다 플랜 A가 그렇죠. 베스트잖아요. 이왕이면. 공부갱생 프로젝트도 그렇죠. 시작할 수 있기 예. 때문에 아무튼 저희도 꼭 이겨내겠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 11번째 이제 동료를 깎아내림. 이건 뭐 그러니까 고 작가님이 이제 제 동료거든요. 유일한 직장 동료인데
우리는 맨날 이게 좀 닭살 돋을 정도로 주변에 좀 짜증 낼 예, 정도. 그 서로를 칭찬하죠. 서로를 칭찬하죠.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가 오늘 방송 늦은 것도 그, 서로 칭찬하느라고. 칭찬하느라. 예. 근데 주변 보면 웃을 예. 거야. 아 근데 그게 나는 잘못됐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 예. 팀워크인데. 예. 예. 아 저는 그러니까 내가 박사지만 이 학습 능력에 지조는 1인자다. 1인자는 고 작가님이다 맨날 생각하거든요. 그 또 슬램덩크 얘기 나오면은 그쪽 그 북산 동네 1인자는 그 윤정환이거든요. 그렇지. 예? 다른 팀이지. 예, 해남은 원래 이제 전국구 팀이니까. 그렇지. 근데 거기서 채치수가 제가 이제 채치수예요. 윤정환한테 딱 그러거든요. 돈의 넘버원 자리는 오늘로써 교체한다. 딱 그러게거든요. 그러면은 딱 그 윤정환이 그 변덕규한테 그래요. 너로선 역부족일 텐데 아니 윤대엽이 한다. 그 고작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딱 그거예요. 에? 내가 딱 가갖고 아니지. 서태웅이 한다겠지. 아니. 걔가 그 해남이랑 그렇지. 그 능남이랑 붙는 것도 되게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맞아. 변덕규 왜냐면 윤대엽도 이제 변덕규가 얘기한 거지. 변덕규가. 윤대엽이라고. 맞죠. 슬램덩크 모르시는 분들 헷갈리시겠다. 그래서 저도 그러거든요. 나는 못 바꾸지만 공부로서는 우리에겐 윤대엽 고작가가 있다. 세상을 이번에 공부법 책을 완전 쓸어버리겠다. 내가 딱 그거거든요. 예? 저도 진짜 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변 동료 막 미친 듯이 칭찬해주세요. 신나고 재밌잖아요. 뭐 깎아내려봤자 뭐 하겠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짜 자신을 여러분 돋보이게 한다고 억지로 돋보이게 한다고 돋보이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내 동료가 잘 되고 우리 팀이 잘 됐을 때 자신도 덩달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동료를 지켜 세우려고 노력을 해주세요. 예. 마지막으로 12번째 일 못하는 때 마지막 대망의 12번째 피드백을 구하지 않음. 그러니까 뭐 이거는 저희 책의 되게 핵심적인 요소인데 이번에 여러분 피드백 없이는 그 무작정 노력은 부질없어요. 시간 낭비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그런 친구들 있잖아. 난 공부 열심히 했는데 안 돼. 공부 제대로 안 했으니까요.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나 100장이나 썼는데 안 돼. 그거 암기에 도움 하나도 안 돼요. 그거는 공부에 시간 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시간을 많이 투여하면 공부를 잘하지만 그 조건이 필요해요. 뭐냐면 그 질을 따져봤을 때 공부의 질이 안 좋으면 시간 가설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질이 뭐냐? 공부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하냐예요. 그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게 뭐냐? 피드백을 통해서 나에게 최적화된 공부 방법을 찾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장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이 뭔지 알고 그거를 내 상황에 내 위치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이 이거기 때문에 이거를 세우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게 됐을 때 그 조건이 충족됐을 때 공부하는 시간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더 포함 오히려 우리가 말하는 노력은요. 이 두 개 다 포함하는 겁니다. 정확한 방법으로 정말 많이 이제 노력을 하는 거는 진짜 노력이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이 피드백의 힘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그러니까 피드백 받는 그 컨텐츠보다도 내가 누구한테 피드백을 받겠다 하면은 그 자료를 줘야 되고 인풋을 줘야 되기 때문에 나 자신이 정리가 돼요. 오늘도 제가 어떤 나이가 꽤 많으신 분들한테 직장 생활을 9년이나 하시고 그 회사를 그만두시고 석사를 하시고 이제 다시 재취업을 하신 분이 저한테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서 제가 대답해드려야 되는데 아직 못 해드렸는데 그 이메일을 그렇게 써요. 쓰다 보니까 좀 이건 정리가 되네요. 그런 말이 있어 이메일에. 그럼요.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의식적으로 누구한테 뭔가 이렇게 피드백을 받는다는 마인드만 있어도 일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게 돼요. 무작위로 하게 되지 않고. 그리고 피드백 받고자 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부족한 것이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뭐 날 시험으로 날 체킹하든 누구에게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간에 분명히 다 완벽하진 않으니까 그러면 자기 부족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내가 부족한 거 드러내겠다는 거고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족한 거 드러내고 그거를 고치겠다는 마인드가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용기도 필요하고 자존감도 필요하겠죠. 대신 그래야지만 진짜 다음에 더 발전이 있는 거니까 피드백이 되게 핵심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노력도 필요한 거예요. 나한테 피드백을 줄 사람을 구하는 노력도 그렇죠.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렇죠. 불평불만할 게 아니라 왜냐면은 여러분 좋은 사람들은 생각보다 피드백을 잘 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듣보자 애기 아빠에서 그냥 일개 직장인에서 뭐라 그럴까 이렇게 뭐 대중을 상대로 일하는 사람이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상담을 하나둘씩 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뭐 한 명 두 명이 뭐 저한테 쪽지를 보내서 그 상담 내용도 공유하고 또 잘된 친구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상담을 수천 개 해보고 수천 개 하다 보니까 이걸 책을 써서 졸업 선물이라는 책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에세이 베스트도 하나 내고 뭐 저도 모르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좀 항상 근데 피드백은 좀 여러분 한두 살 많은 형 아니라 좀 이렇게 뭐랄까 연차가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연륜이 쌓으신 분들한테 그래야 최대한 객관적인 피드백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피드백을 가장해서 여러분한테 개소리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 건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피드백이 아니라 잔소리예요, 잔소리. 그러니까 좀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주변에 믿을만한 사람 와서 안 되면 저한테 이메일 보내세요 항상. 그러니까 저한테 이메일 3번까지 보내면 제가 무조건 해요. 웬만해서는. 왜냐면은 진짜 급하시구나 그래서.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제가 나중에 대답할이 되죠. 거의 다 답이 없어요. 하나도 안 급했던 거예요 보통. 진짜 급하면은 2번씩 보내신 분도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떤 분들 또 반대로 되게 막 조바심을 내는 분들이 있어요. 보내놓고 3시간 있다가 제 거 왜 답장 안 해주시냐고.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럼 그거부터 고치라 그래요. 제가 조바심부터 없애라고. 그러니까 좀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피드백을 받는 거를 하시면은 여러분이 노력하는 거 플러스 피드백이 되면은 퍼포먼스 효율이 훨씬 올라간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2부작으로 일 못하는 사람의 12가지 특징을 알아봤습니다. 이거 반대로 하면 다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일 잘하는 사람이 됐으면 근데 저희가 좋겠습니다. 조금 더 길게 했으면 좋았는데 저희가 아저씨들이 아까 그 방송 장비를 잘못 죄송해요. 따라가고 저희가 이제 스튜디오에서 옆 사람들이 눈치를 주고 있기 때문에 아쉽게도 방송을 조금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길게 해갖고 좀 오래 만나는 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한 주도 안 빼먹고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영원히 좀 했으면 좋겠네요. 네. 예,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